여러분, 전쟁의 포성이 울리기 전에요. 전문가들만 알아챌 수 있는 아주 조용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징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힘의 충돌, 그 카운트다운의 마크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왜냐하면요, 분쟁의 첫 번째 징후는 사실 총성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 공기의 미세한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포착하는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코가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항공기 WC-135 콘스탄트 피닉스입니다. 핵탐지기라는 별명으로 훨씬 더 유명하죠. 근데 최근에 정말 보기 드문 이 항공기 두 대가 카타르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 딱 나타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외교적인 대화는 끝났고 핵 활동의 물리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진짜 추적이 시작됐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거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불길한 전조. 이 콘스탄트 피닉스의 등장은요, 그냥 감시하겠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제 워싱턴이 전쟁의 명분을 쌓기 시작했다는 일종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임계점까지 남은 시간을 단 30일로 보고 있습니다. 딱 한 달이죠. 이 핵탐지기들의 임무가 얼마나 긴급한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참고 기다려주는 게 선택지가 아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런 은밀한 신호가 포착된 이후에는요, 이제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아주 가시적인 군사력 증강이 뒤따랐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이 약 5만 명에 달합니다. 웬만한 소도시 인구 전체가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카타르 기지에만 1만여 명이 몰려 있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정말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다에서는 USS 에이브러햄 링컨과 USS 시오도 루스벨트, 항공모함 타격단이 무려 2개나 이 지역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냥 항공모함 한 척이 오는 게 아니고요. 수십 척의 함정과 전투기, 수천 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타격단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떠다니는 거대한 군사요새 2개가 이란을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대규모로 군대를 배치한 의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이 말을 통해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힘자랑이 아니에요. 항복할 거냐 아니면 파멸할 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명백한 최후 통첩인 겁니다. 모든 게 미국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았죠. 군사적 공격이 정말 피할 수 없어 보이던 바로 그 순간 미국의 계획이 전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동맹국들한테서 말이죠. 미국의 이 거대한 계획에 갑자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굳건할 거라고 믿었던 동맹 관계가 흔들리면서 워싱턴의 모든 계산이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미국의 오랜 친구였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등을 돌렸습니다. 자국 영토나 영공을 이용해서 미국이 군사작전을 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이 나라들이 미국의 보호 약속보다 이란의 직접적인 보복을 더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결국 미국은 중동에서 가장 외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이 배신은 미국이 전략을 완전히 수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혀 다른 2개의 전쟁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제 미국의 전략은 바다에 기반을 둔 이 망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반면에 이란은요, 첫 타격을 일단 흡수하고 미국을 여러 전선의 수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설계된 분산형 거미줄 전략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은요, 지도부가 제거되는 참수작전에 대비해서 머리가 잘려도 수많은 촉수가 알아서 움직이는 히드라 같은 지휘체계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란의 거미줄은 바로 이런 곳곳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와 시리아의 시아파 민병대까지. 이 대리 세력들의 존재는요, 이란 본토를 공격하는 순간 중동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의 전선이 결코 한 곳에만 머물지 않을 거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셈이죠. 이제 시선을 좀 옮겨볼게요. 전투 그 자체에서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재앙적인 결과로 말입니다. 과연 미국의 승리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승리한다면 그 다음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전문가들은 바로 이 붕괴의 도미노를 경고합니다. 먼저 테헤란의 중앙정부가 무너지면 그 권력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끔찍한 내전이 터지겠죠. 이 혼란 속에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해서 주변국을 뒤흔들 거고요. 결국 그 잿더미 위에서 더 강력한 극단주의 세력이 고개를 들 거하는 아주 암울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도발적인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과의 갈등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세계적인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아주 잘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모든 고위험 대결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이란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계 권력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미국이 이 위기를 이용해서 중동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고 에너지 패권을 다시 잡고 전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려는 그런 거대한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혼돈이 시작되는 거대한 전환점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임박한 충돌의 진짜 동기는 무엇이고 또 그 궁극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